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폭스바겐의 새로운 전기차 ID4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요즘에 전기차가 우후죽순 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전에는 전기차에 관심 없었던 분들도 정말 하나씩은 혹은 이제는 전기차를 정말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셔서 좀 전기차의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전기차를 사려면 메인카도 메인카지만 약간 세컨카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거든요. 첫 번째 이유가 가격 대비 가성비입니다. 원래 이전에 전기차를 제가 추천했을 때는 내연기관을 살 만한 가격에서 전기차는 지자체 보조금,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요즘에는 어떤가요? 지자체 보조금도 내려가고 있고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역시도 폭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점점점 전기차를 구매하는 비용이 올라가고 있고 충전 비용 역시도 예전에는 할인의 폭이 좀 컸기 때문에 충전 금액도 굉장히 저렴했었는데 요즘에는 충전 할인 요금도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 점점 유지비가 비싸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싸지더라도 내연기관과 비교하면 훨씬 더 저렴하고요. 가격도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또 비교했을 때는 어쨌든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금액을 가지고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폭스바겐의 ID4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게 출시된 모델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판교 아우토플라츠에 나와 있습니다. 판교 전시장에 ID4가 지금 2대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좀 한 발 빠르게 나와서 여러분들께 ID4의 실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ID4 같은 경우에 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제가 이렇게 빠르게 나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냐면 일단 가성비가 말도 안 되게 나왔습니다. 요즘에 전기차가 출시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가격,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주행 가능 거리입니다. 폭스바겐 ID4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5,490만 원으로 지원금, 그러니까 국가 보조금을 10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100%라 그러면은 그냥 다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여러 가지 좀 테스트와 점수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는 그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보조금을 최대로 많이 받았을 땐 7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배터리의 효율, 그리고 뭐 저온에서의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상온에서의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뭐 이제 친환경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종합적인 점수를 받거든요. 거기서 이제 높은 점수를 받으면은 지원금 중에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점수가 조금 떨어지면은 그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도 맞습니다. 아이오닉5나 EV6 같은 현대 기아차들은 보조금 100%의 지원금 700만 원을 전액 다 받고 있고요. 이것도 트림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ID4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에서 조금 낮은 금액인 651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조금 낮은 651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출고했던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581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다 100% 지급을 받는다고 해도 거기 실제 금액을 받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100% 완충을 했을 때 404km까지 주행을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복합 주행 가는 거리고 여기서 뭐 도심은 조금 더 잘 나온 420 정도 나오고 만약에 고속도로를 올리면 357km 정도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 차를 조만간에 이제 시승기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 ID4가 정말 좋은 게 주행 가는 거리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테스트의 그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 전기차 주행거리 테스트를 좀 혹독하게 하잖아요. 그 혹독하게 한 게 좀 실용적인 부분에서 혹독하게 해야 되는데 뭐 1열과 2열에 무슨 에어컨과 히터를 풀로 틀었을 때 주행 가는 거리 뭐 이런 거를 테스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일차가 실제 주행 연비보다 떨어지게 인증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훨씬 더 높은 주행 가는 거리를 인증을 받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조금 주행 거리가 낮아지는 이유가 그런 좀 테스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5,490만 원. 야, 이 정도 금액이면은 뭐 훌륭해. 하지만 네가 이야기했던, 우파가 이야기했던 가성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요즘에 대부분 나오는
전기차들도 5,490만 원에 시작을 하고 뭐 옵션들 추가를 하기 때문에 가성비 있다는 부분이 조금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ID4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추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프로트림 단 하나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 모든 옵션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도 약간 꼼수를 써가지고 옵션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ID4는 그렇지 않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정말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웬만한 옵션들이 정말 다 들어가 있어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오닉5와 비교했을 때 거의 아이오닉5는 옵션을 좀 추가를 하면 6천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ID4 같은 경우에는 5,490만 원에 옵션 다 들어간 모델로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 구매가는 ID4가 훨씬 더 저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ID4가 좀 이슈가 있었어요. 저온에서는 280km밖에 주행 가는 거리가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히팅 펌프가 빠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좀 나왔는데 히팅 펌프 들어가 있고요. 저온에서의 주행 가는 거리도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이 시승차를 받게 되면 추운 겨울날 부산까지 정말 다이렉트로 주행을 해서 주행 거리도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옵션은 어느 게 들어가 있냐면 자, IQ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요. 실내에 들어가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ID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폭스바겐 최초로 이머전시 어시스트, 이게 뭐냐면 자율주행과 어댑티브 크루즈를 컨트롤을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물론 시승기 때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요즘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만약에 내가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 심장마비라든지 주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차가 알아서 경고를 하고 차의 주변에 이제 알리는 거예요. 지금 운전자가 문제가 있으니까 비상등을 켜고 경적을 울려서 주변에 알리는 기능들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행을 하다가 내가 만약에 반응이 없어, 핸들을 안 잡아, 그러면 브레이크를 탁탁 2번 밟아가지고 운전자한테 알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졸음운전을 했을 때 깨라,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도 만약에 주행하면 안전벨트를 이렇게 탁탁 당긴다든지 핸들 진동이 온다든지 이 ID 라이트에 빨간색 불을 들어와가지고 운전자를 한 번 더 깨웁니다. 여기서 또 반응을 안 하면 트랙션과 속도를 점점점 줄이고 비상 깜빡이가 점등이 되면서 차가 이제 정차를 하는 거죠. 이런 이머전시 어시스트가 또 추가가 됩니다. 자, 어쨌든 외관은 라이트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약간 이 문 여는 것도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 안쪽으로 열 수 있게끔 손잡이가 되어 있고요. 요게 요즘에 많이 선호하잖아요. 얘가 0.28의 그 공기 저항 개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전비 효율을 위해서 공기 저항 개수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런 손잡이들도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공기의 저항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가지고 만들어진 게 ID4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간단하게 한번 저희가 시동을 걸어보면은 여러분들 요거 또 한번 또 말씀드려야겠네요. 자, 이게 새롭게 바뀐 폭스바겐 ID4의 신형 키입니다. 골프에도 들어왔었던 키인데 약간 햅틱 버튼처럼 마무리가 되어 있고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되어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 자, 전기차의 특징이 굳이 이렇게 시동 거는 버튼이 없이 이렇게 탑승하고 브레이크를 꼭 밟는 것만으로도 시동이 걸린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ID4도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미난 게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 이 시트 밑에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으면은 이 센서가 인식을 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시동이 들어오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시동이 걸렸을 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나가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집니다. 근데 이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 소리가 나거든요. 디디딩딩띵 뭐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요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들리냐면 폭스바겐 광고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마지막 끝날 때 울리는 약간 BGM 같은 거 있죠. 그게 요 소리예요.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우측 하단에 보면은 시동 거는 버튼이 또 따로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바로 기어잖아요. 보통 이 센터 콘솔 쪽에 기어가 있는데 이렇게 칼럼식으로 기어가 바뀌었습니다. 전기차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칼럼식 기어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기차라고 하면은 넓은 실내 공간을 또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내연기관과 좀 특별한 다른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걸 싫어하고 그냥 내연기관과 똑같은 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조금 더 다른 전기차 특유의 그런 감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이런 칼럼식 기어가 한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전기차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뭐가 있죠? 회생제동. 회생제동 모드를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아이페달 총 3단계의 모드를 조절해가지고 이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ID4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있어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건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가 하나 들어오죠. 그리고 이거 한 번 더 위로 올리면 B 모드가 들어옵니다. 요게 회생제동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주행했을 때 이 전방에 쭉 이렇게 ID 라이트가 들어오잖아요. 시동을 걸었을 때 ID 라이트가 이렇게 알려주고요. 혹은 만약에 전방에 물체가 나왔다든지 사고 뭐 이런 비상 상황에는 이 ID 라이트가 빨간색으로 점등을 해가지고 긴급 상황을 운전자나 조수석에 타 있는 분들께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런 좀 작은 디테일의 요소들도 있고요. 이런 것만 따져도 작은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폭스바겐을 저희가 리뷰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엄청나게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폭스바겐 차들은 엄청나게 화려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ID 라이트나 그리고 이런 이머전시 어시스트 같은 기능들이죠. 지금 여기 보면은 창문은 여는 버튼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는 문을 열 수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진 않고요. 여기 보면 리어라고 써 있어요. 요거 버튼을 누르면 뒤에 창문을 이런 식으로 올리고 내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해놨냐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다들 한 번쯤 공감해 보셨을 거예요. 주행하다가 나는 운전석 창문을 열고 싶은데 창문을 열었는데 뒤에 창문이 열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요게 이 윈도우 스위치의 위치가 조금 애매해서 손에 안 가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ID4 같은 경우에는 딱 내가 시트 포지션을 맞추고 운전을 했을 때 이 윈도우 스위치가 딱 내가 손이 가기 편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버튼들이 다 햅틱 버튼처럼 다 작동을 합니다. 이런 버튼들이나 이런 기어 노브 그리고 공조기 엔터테인먼트 다 햅틱 버튼처럼 작동을 하고요. 차일드 락이 이런 식으로 햅틱 버튼으로 이번에 적용이 된 거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 이 컵홀더 또 중요하죠. 컵홀더가 지금 있는데 나는 이 컵홀더의 용도가 단순히 음료를 이렇게 꽂아 놓는 컵홀더 용도 말고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좀 여기다 물건을 수납하고 싶어.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니로, 그 다음에 스포티지 뭐 이런 거 보면 컵홀더로 사용하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 컵홀더를 좀 접어서 넓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폭스바겐 ID4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지금 앞쪽에 이렇게 컵홀더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나는 이거 이렇게 사용하기 싫어. 넓게 사용할래. 그러면 이게 빠져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컵홀더처럼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이거를 이 앞쪽에 꽂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를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뒤에는 컵홀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간의 활용도 역시도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ID4는 주행 가는 거리도 길고 실내 공간도 넓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MEB 플랫폼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탈 수 있는 패밀리카, 메인카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의 활용도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게 저는 보여집니다. 이 앰비언트는 색상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앰비언트를 보면은 멀티컬러처럼 2개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파랑 색깔, 밑에는 뭐 빨간 색깔, 뭐 핑크 색깔로 하면은 상단에는 파랑 색깔, 그리고 이 하단이 이제 앰비언트나 이쪽 도어 쪽이거든요. 여기를 핑크색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잖아요. 자, 이런 작은 디테일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이런 온도 조절은 햅틱 버튼처럼 이런 식으로 터치로 다 작동을 합니다. 근데 저는 놀라웠던 부분들이 단순히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떠나서 눈에 좀 잘 들어오지 않아요? 한눈에 들어오는 UI가 굉장히 좀 마음에 듭니다. 이 앰비언트 색상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럼 아이콘 색상까지도 바뀌어요. 이런 걸 또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무선이 안 들어가고 유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서라운드 뷰는 들어가 있죠. 화질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어라운드 뷰가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화질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라운드 뷰가 들어갔는데 화질이 나쁘면은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ID4 같은 경우에는 이 화질까지도 좀 신경을 많이 쓴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자,
우리가 이전에 공조기라고 하면은 그냥 뭐 독립형 공조기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조절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공조기가 들어가는데, 요거 누르면 스마트 공조가 있어요. 이 클래식 공조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뭐 앞에 그 다음에 디보그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게 있는데, 스마트 공조는 말 그대로 내가 주행하다가 발이 시려워요. 그러면은 발 보온을 누르면 이 공조기나 이런 위치가 발 쪽으로 향하고요. 손이 좀 차가워. 그러면 열선 핸들을 자동으로 켜주고 이 공조기 위치가 열선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스마트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스마트 공조고, 클래식 공조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에어케어는 공기청정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기능들부터 정말 많은 부분을 신경 쓴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전기차 하면 요즘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파노라마 썬루프. 요게 폴스타나 그 다음에 테슬라에도 들어가 있지만 요게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있죠, 한여름에 정말 엄청 더워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뭔가 이제 커버 같은 거 사가지고 장착해 놓는 분들이 있는데, ID4 같은 경우에는 장착할 필요 없이 순정으로 이런 식으로 커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ID4는 신경을 쓴 거죠. 요게 이제 이번에 이제 최초로 들어간 독립형 형태 팔걸이에요. 요 팔걸이도 시트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어서 요 팔걸이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 팔걸이 밑에 이렇게 버튼이 하나 있죠. 이 버튼으로 이 팔걸이의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좀 밑으로 내리고 싶어. 그럼 밑으로 쭉 내리고 이 버튼을 누른 상태로 이런 팔걸이를 내리면 딱 여기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좀 이 팔걸이를 위로 올리고 싶어.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고 위로 올리면 여기에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이런 작은 디테일들도 신경을 썼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사지 시트가 이번에 적용이 됐는데, 예전에는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도 좀 이렇게 파워가 약해서 들어간 듯 만든 느낌이 많이 없었잖아요. 이 파워를 조금 더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요 발 요게 아니라 호랑이의 발처럼 이렇게 때리는 거죠. 요 시트 또 중요하죠. 여기 이 끝에 이런 좀 손발이 많이 닿는 부분은 인조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천연 가죽은 아니긴 하지만 절대 이제 뭐 좀 싼티 난다, 뭐 저렴해 보인다 라는 느낌이 없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고요. 이 대시보드 위에도 투톤 컬러처럼 이런 브라운 컬러로 마감을 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 시트는 직물 시트예요. 근데 이 직물 시트도 등급이 좀 있거든요. 좀 저렴해 보이고 좀 싼 직물 시트가 있고 조금 더 좀 고급스러운 직물 시트가 있는데, 이 ID4는 알칸테라 느낌처럼 조금 더 고급스러운 직물 시트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ID 레터링이 수가 새겨져 있죠. 자, 이런 기능들과 메탈 페달들도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글러브 박스. 단 원래 여기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빠집니다. 그리고 전기차 요즘 출시했을 때 나오는 거, 이 손잡이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손잡이가 지금 문을 열 때 살짝 반자동처럼 손잡이를 당기면 얘가 알아서 문이 딱딱 하고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모터가 안에서 탁 쳐준 듯한 느낌처럼 열리는데, 요게 방전이 되거나 만약에 뭐 차에 문제가 생겨서 문이 안 열리면 어떡하느냐,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당기면 자동으로 열리고, 요 상태에서 만약에 방전이 돼서 문이 안 열리면 이 내부가 한 번 더 열리거든요. 손잡이가 이렇게 열리면 수동으로 그냥 문이 열립니다. 자, 데일라이트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라이팅 그릴처럼 쭉 이어진 부분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방향 지시등을 켜면은 기존 데일라이트 하단에 이런 식으로 방향 지시등이 들어옵니다. 이게 좀 비상시 때는 이 위에 데일라이트도 들어오고 밑에 방향 지시등도 같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엠블럼도 신형 이번에 엠블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외장 컬러가 흰색이라서 그런지 훨씬 더 깔끔하게 어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즘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프렁크 뭐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기차를 타보셨던 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물론 뭐 프렁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전기차는 공간이 되게 넓어요. 뭐 트렁크라든지 수납 공간이 많기 때문에 굳이 프렁크까지 많이 안 쓰거든요. 이게 다 사실 돈이에요. 여기에 뭐 커버 씌워가지고 프렁크 만드는 것들도 다 돈인데, 이 ID4 같은 경우에는 프렁크는 사실 빠집니다. 휠은 20인치 휠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뒤에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 패드가 없이
뭔가 이제 드럼통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게 드럼 방식으로 브레이크가 지금 채택이 되어 있어요. 요거 어디서 많이 보냐면 상용차나 경차 같은 좀 약간 좀 원가 절감하는 차들에 좀 많이 들어가는데, 요게 제동력이 좀 부족하다, 뭐 승차감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시승기 때 한번 여러분들께 직접 체험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큰 뭐 차이는 아니지만 이 하단이 지금 무광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뭐 오프로드나 도로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지나갔을 때 돌이 튀거나 그랬을 때 차체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이 문을 열려 보면은 안쪽까지 지금 가려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오염되는 걸 막아서 탑승했을 때, 타고 내릴 때 옷이나 다리가 좀 더러워지는 거를 방지하는 역할도 조금 합니다. 뒤쪽 시트를 보면은 또 신경을 썼던 부분들이 좀 눈에 들어와요. 예를 들어 이런 조그마한 포켓 주머니, 이쪽에도 조그만하게 주머니가 있는데요.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깔끔하게 마감을 해놔서 있으면서도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조금 줍니다. 이렇게 누르면 시트가 한 단계 더 뒤로 접히는데, 이거 뒤에 지금 뭔가 이거 껴져 있구나. 이거 폴딩은 됩니다. 6대4 폴딩으로 2열 시트 다 접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재미난 게 또 몇 가지가 있죠. 요거 탈부착 됩니다. 요거 빼면은 2열 시트를 조금 더 뒤로 누울 수가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주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깜빡이가 무빙턴 시그널이라 그래가지고 요 방향 지시등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자, 브레이크 들어왔을 때 이 느낌. 보통 이 클리어 타입처럼 외부 이 커브가 투명하고 안쪽의 디테일들이 굉장히 잘 보이잖아요. 저는 이 ID4의 실제 뒷모습을 딱 보면서 드는 느낌이 포르쉐 카이엔이랑 비슷하다, 되게 예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방향 지시등이 턴 시그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게 또 조절이 돼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나는 턴 시그널 싫다, 무빙 턴 시그널 싫다 이러면 그냥 일반 방향 지시등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ID4 여기 보면은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외장 컬러가 검은색이다 그러면 이 레터링은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이런 것들도 조절할 수가 있고, 트렁크 여는 버튼은 이 밑에 있어요. 솔직히 이 밑에 있으면 좀 오염되지 않느냐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킥모션도 있습니다. 키를 가지고 가면은 킥모션을 통해서 트렁크를 열 수도 있고, 후방 카메라도 이 뒤쪽 밑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수납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 밑에 스페어 타이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즘 전기차들은 밑에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추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1단 이 위에, 그리고 이 밑에 2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야 어차피 사용할 거면 좀 더 넓게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조금 더 깊게 트렁크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도 이렇게 평탄화가 돼가지고 차박이나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좌우 끝에 보면은 이렇게 선이 좀 나눠져 있어요. 홈이 파져 있다고 해야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굴러다니는 세차용품들이나 이런 굴러다니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쪽 좌우 홈이 파져 있는 곳에 넣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충전 속도도 중요하죠. 완속을 했을 때 한 7시간 30분 정도 걸리고요. 급속 충전했을 때 0%에서 80%까지 요게 한 36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놀랐어요. 제가 폭스바겐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을 쓴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쪽에 보면은 커브가 하나 더 있지 않아요? 전기차 타시는 분들, 전기차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 감전사고 나면 어떡하냐. 물론 그런 것들 다 보완을 해서 나오지만 이쪽 안으로 물이 좀 많이 들어가요. 뭐 비 올 때라든지 세차를 했다든지 이런 물이 들어가는데, 이 바깥에 이쪽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이 바깥에 커버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습니다. 물이 좀 잘 안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 급속 충전기, 그러니까 완속 충전기 사용할 때는 이 위에 있는 충전기 단자 하나로만, 충전구 단자 하나로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급속 충전기 사용한다 그러면 DC 콤보는 이 밑에 것까지 같이 빼야 되잖아요.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이거 DC 콤보 쓴다고 요 급속 충전기 사용했을 때 요 커버 어떻게 나요? 이렇게 놨죠.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는데, ID4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홈이 있어요. 이렇게 끼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ID4는 좀 신경을 써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폭스바겐의 ID4 전기차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시승기 때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생각보다 진짜 잘 나왔어요. 배터리의 이 크기도 아이오닉 5나 EV6가 77.4kWh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얘는 무려
82.6kWh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 프로 트림으로 후륜 구동 모델만 들어오는데 여기 원래 4륜 구동도 있고요. 트림도 되게 다양해요. 스탠다드, 뭐 프로 플러스, 뭐 프로 플러스 S 뭐 여러 가지 트림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프로 트림 단화가 단 한 개 들어오고요. 스탠다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주행거리가 짧은 요런 모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좀 가성비 좋은 롱레인지 모델의 후륜 구동해서 옵션들 꽉꽉꽉 채워가지고 5,49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출시를 한 거죠. 폭스바겐 판교 전시장 아우토 플라츠에 지금 이 ID4가 전시가 되어 있고요. 조만간에 이곳에 이 시승차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ID4에 관심 있는 분들은 판교 폭스바겐 전시장을 찾아주셔서 직접 이 ID4의 실물을 구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폭스바겐은 말이에요. 이렇게 구경하면 늦어요. 벌써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올해 물량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다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방문을 해서 지금이라도 계약을 넣어놔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 간 보고 재다가는 살 수가 없다. 고민은 차를 선택하는데 시간만 늦춰줄 뿐 일단 질러보고 기다려도 늦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이 폭스바겐 ID4 시승기로 한번 여러분들께 이 ID4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우와 부탁하겠습니다. 삐까삐까 6가지의 총 새로운 포켓몬 방향제가 출시되었습니다. 꼬부기, 잠만보, 포켓볼, 카이리, 이상해씨 이렇게 총 6가지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 빅페이스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삐까뚱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잘 살아있고요. 너무 귀엽고 동글동글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방향제는 이렇게 거치해서 실내에서도 쓸 수 있고요. 송풍구에도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거칠의 바닥에도 실리콘이 붙어 있어서 대시보드 위에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10가지의 향으로 폭넓게 취향에 따라 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필kit도 상당히 간편한데요. 이렇게 백자토로 되어 있는 속고 방향제가 나오는데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뺀 다음 다시 자석으로 붙여주면 끝! 아, 네가 정말 취하네요, 방향제.